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네, 좋은 사람입니다. 자, 프랭크, 솔직함이 무기다. 네,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의장 전술 쓰지 마라. 그래서 저는요, 여성들 보면요, 쌩얼이 좋더라고요. 쌩얼. 네, 쌩얼. 네.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티 입은 사람이 예뻐요. 그죠? 물론, 때론 드레스를 입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순수한 면이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순수함,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 내숭 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거, 프렌들리입니다. 친밀감, 살갑게. 네. 너무 예의 까듯하면요, 좀 거리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그냥 때론 뭉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가 좋은 거예요. 술자리에서는 너무 깍듯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술자리를 가지면 적당한 술자리가 사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깝게 해줍니다. 프렌들리, 굉장히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3F를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어디에? 잡담력이란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피치를 쪼개면 what, how, looks라고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What to say. 어떻게 말하지?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뭘로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키워드로 PPT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고 강의가 가능합니다. PPT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듯 말하라. 시작.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듯 말하다. What to say.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지면 말이 잘 됩니다. 청산유수처럼. 근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말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 근데 그걸 빨리 키워드를 찾아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일목요연하게 줄기 있게 졸가리 있게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단칼에 여러분들이 말을 이것만 기억하시면 청산유수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놓고 말하라. 시작.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놓고 말하라.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키워드를 압축하고 뽑으면 그 키워드가 되고 압축된 키워드가 되고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은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공감시대. 그러니까 300쪽 책 페이지가 조금 280쪽으로 압축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요. 책이 300쪽이 됐어요. 300쪽. 대개가 280쪽 나와야 이게 독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300쪽이 돼버렸어요. 300쪽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처럼 내용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 압축된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말을 잘할 수 있게 돼요. 강의든 아니면 어떤 제안이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이든 아니면 발표든 아니면 인사말이든 아니면 사회 진행이든 간에 있어서 네, 그렇게 풀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라고요? 초겨울에 나오는 책이 잡담력. 잡담력에서 이걸 강조했어요. 프렌들리, 친밀감, 살갑게, 개걸스럽게. 개걸스럽다는 뜻이 뭘까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린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밥 먹을 때가 중요해요.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둘이 먹다 혼자 죽어도 앞에 있는 친구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게 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을 때는요,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깜빡하고, 취해서 먹을 때가 있어요.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은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모습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곧 바꿔서 얘기하면, 먹는 거에 몰입되어 있다. 먹는 거에 빠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욕구 중에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졸릴 때는요,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그죠? 자고 싶어요. 3일 동안 잠 안 재워놓으면 여러분 정말 미칠 거예요. 그죠? 이 잠을 잔다는 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 걸러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결제를 맡을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과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청을 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면 일이 성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식후에 뭔가 부탁을 하면 잘 돼요. 배가 빵빵할 때 부탁을 하면 잘 되는데요. 바로 식사 전에 뭔가 부탁해 보면 짜증내요. 신경질 냅니다. 아침에 남편들이요, 아침 식사하고 출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근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있나 해서 신문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을 걸면 남편들이 짜증냅니다. 왜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더 시키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뇌의 구조가 모노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멀티형이에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형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은요, 대화할 때 보면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근데 남자들은 대화할 때 보면 뭐가 중요해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기 전에 동창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대화할 때는 남자한테는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고 과정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가 말을 할 때는 그냥 꾹 참고 들어줘야 돼요. 과정을. 그죠? 네. 그리고 남자들은 굉장히 시각적이고 여성들은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분위기에 약해요. 분위기. 남자들은 시각에 약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남자가 아니네요. 저는 돌아가는데. 저기 뒤에 계신 어르신 돌아가시나요? 네. 사거리에서 아리따운 아가씨,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가지 않으시나요? 안 가세요? 가세요? 가시잔다 그러잖아요. 저기 어르신도 가시는데. 지금 신혼이라. 이해됩니다. 몇 개월 되셨습니까? 100일 넘으셨나요? 예. 근데 이상하네. 100일 넘으면 달라지는데. 남자는 시각적이고 여성은 청각적이다. 그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퀴즈 내다 말았어요. 힐튼 호텔 벽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왜 보라색일까? 맞히는 분. 책 2권 남았어요. 저를 불러주셨는데, 컨택했는데. 맞춰보세요. 제가 맞췄나? 모르시겠어요? 네, 그 보라색이 좀 이렇게, 네? 고급스러워 보이죠? 근데 그 보라색을 보면 흥분이 된대요. 흥분. 그래서 흥분되라고 보라색을 칠했대요, 호텔이. 신혼부부가 호텔 룸에 들어가는데 좀 흥분된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허니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 굳어져가지고 뻣뻣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흥분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흥분되라고 보라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룸하고요, 안방하고 차이점. 마지막 퀴즈인데요. 조명. 조명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둡고 밝고 아닙니다. 빨갛고 하얗고 아닙니다.
안방은요, 이렇게 직사광이에요, 직접 조명. 형광등밖에 더 달렸어요. 근데 호텔 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벽에 달렸어요. 간접 조명입니다. 그래서 호텔 룸은 딱 열면 황홀해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아파트나 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거실 등등에 간접 조명을 좀 하세요. 그러면 훨씬 분위기가 삽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계속, 맞췄으니까 좀 더 사인해 드릴게요. 네네. 근데 얼굴 표정이, 마스크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무표정하신 것 같아요. 다 모든 분들이 생글생글 웃으시던데 잘 웃지 않는 것 같으신데요? 네? 피곤해요? 그렇군요. 네네. 네. 의료의 말씀 드립니다. 신혼이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춰주느라고. 지금 제가 무슨 법을 쓰고 있죠? 김제동. 네. 자,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보신 거예요. 일 하면 어떻게 해요? 일만 하지 마라. 네. 우리가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야 됩니다. 짬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점심 먹고 잠을 잘 때 있거든요. 의자를 딱 제끼면 이렇게 침대처럼 눕혀져요. 그리고 한 30분, 20분밖에 못 자요. 20분 자고 나면 깨지거든요. 근데 몸이 그렇게 깨어난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짜투리 시간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짜투리 시간이 가장 행복하세요?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물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못 가져가시네 정말. 커피 마실 때요. 커피 마실 때. 무슨 커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 네, 그렇군요. 옛날에는 거기다 커피에다 설탕을 넣었거든요. 설탕을 1개 넣는 사람, 2개 넣는 사람, 3개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1개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년에 강원도 고성에 여행을 갔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즉흥 예배를 받거든요. 우리 일행이 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하늘의 새를 보라. 새는 단벌 신사예요. 여러분들은 옷을 몇 벌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옷을 가지고 계시면서 입는 옷만 입죠. 입는 옷만 입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매일 계속 구매를 하시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는 단벌 신사예요. 평생 옷 한 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새는 먹으면 찍사요. 내장이 아주 단조로워요. 그래서 몸에 지니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창자하고 작은 창자, 큰 창자 다 연결하면 몇 미터예요? 80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길더라고요. 근데 새의 기관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먹으면 찍! 그래서 머리 위에 가끔 맞기도 하잖아요. 배설물을. 네. 아주 단초로운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는요, 자기가 들어갈 만한 집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생활 공간이 단초로우면 광활한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다. 시작. 생활 공간이 단초로우면 광활한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법정스님의 말씀이거든요. 너무 다단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변을. 단순하게 처리하시면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도 단순한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활도 단순화하면 보다 넓은 광활한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새처럼요, 꾸미지 않고 그 의미를 만들지 않고 그냥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주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이 시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어요. 새, 박남수. 또 하나 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유한 아름다움인가. 박수도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 시를 낭송해 드렸냐면요, 결국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다련이라는 연기자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배우자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연기, 배우를 꿈꾸는 연기자 조달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요, 아직 배우가 되지 못했대요. 왜 배우가 되지 못했냐고 물어봤더니요, 인간적이지 못해서, 좀 더 인간적이지 못해서 배우가 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렇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의 사람과 공감하고 설득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인간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그 인간적인 게 뭘까요? 프랭크입니다. 솔직함. 그래야 인간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공통분모를 만들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는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시작. 강의는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공통분모라는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공통분모를 만들고 함께 어우러질 것인가를 생각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인간적으로 열어놓고 강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프랭크입니다. 자, 보실까요? 네.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일까요?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 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7, 8년 전에 오셨다가 다시 수강하러 오셨거든요. 그분을 제가 언제 만나 뵀냐면 MBC 대전방송 토크쇼 토크 엔조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TV에 나가서 강의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때 구성 작가 있었어요. 이현옥 님이라고. 지금 국악방송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명사과정이 있거든요. YCY 명사과정을 수강하셨어요. 15주 프로그램인데요. 참여하셨어요.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요, 큰 그늘이 그리워서 찾아왔대요. 저를 말이죠, 큰 그늘로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가면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 밑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늘 밑에서 장의도 두고 바닥도 주고 또 드론드론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네. 그늘이 있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네. 훌륭한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좀 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늘이 큰 사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더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What to say는 어떻게 했죠? 한 권의 책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제목이 나오듯이 그 제목처럼 압축해서 압축된 키워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일목요연하게 졸가리답게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how to say. 그럼 어떻게 말을 해요? 네. 두 가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템포 하고요. 노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포즈, 템포, 노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포즈. 제가 신앙성을 한 이유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끊어줘야 됩니다. 포즈는 말과 말 사이의 쉼이거든요. 끊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즈를 끊었어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전달력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주례를 300회 봤거든요.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꼭 주례사가 있었어요. 네. 그 주례 볼 때 포즈를 썼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쫙 빨려오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그 다음에 템포는 뭘까요?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리듬감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요? 강약을 주시면 돼요.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지막에 이거 있습니다. 노래하듯이 연음으로. 그러면 신앙송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는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포즈, 템포, 노래.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달력을 높이고 표현력을 높여서 좋은 스피치, 좋은 강의, 좋은 사회, 좋은 제안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예요? 남편? 남편 아니시겠죠? 미혼이시죠? 기혼이세요? 애가 셋이에요? 네네.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네네. 남편분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관장님하고 안 통해요? 문제네요. 역지사지란 말은 너무 식상하죠?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은 식상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기분으로 그분한테 잘 맞춰주면 그분도 나한테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관장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은 데운 거울 같은 거예요.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시고 그러려니 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하고 이 벽을 허물게 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7단계에 있거든요. I meet you. 만났어요. 만난다는 게 정말 인연이잖아요. 몇 억겁에 한 번의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기 스진다는 게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같은 직장에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거기에다가 같은 솥밥에서 밥을 먹는다.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상대방이 까칠하게 대하면요, 맛있는 밥을 대접을 하세요. 네, 계속. 월요일에 밥 먹자고 하면 그 사람. 그러면 그분이 감동해요. 벌써 뒤에 계신 분이 지금 감기하셨거든요. 예, 다음 주 기다리실 겁니다, 아마. 직원 해야 된다는데. 네네. 사장님 모든 직원이 밥을 사세요. 네, 그리고 계산은 그분 보고 나가세요.
관심을 내가 보이면 상대방도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I meet you. 만났다는 것이 이건 기적입니다. I'm think you.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럼 미워 죽겠어. 이것도 사랑입니다. 관심 없는 게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거 아시죠? I meet you. I think you.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밥을 사시고 공경하시고 대우해 주세요. 그러면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마음 닫아놓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생각하면 이건 도시입니다. 도시. I meet you. I think you. I like you.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I love you. 사랑에 빠집니다. I want you. 원합니다. 같이 근무하고 싶어요. 이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I love you. 사랑에 빠집니다. I'm you.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달리자, 윈윈하자 막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요. 뭘 하는지. 그래서 톡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날이 올해 내로 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네. 잠깐 당황했는데 뒤에서 힌트를 주셨군요. 네. 세상은 대형 거울과 같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칠까요? 네네, 질문하세요. 강사님의 멋진 네. 건배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네. 건배사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배사는 네,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순서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나를 건배사를 시켜주신 캡틴께 감사. 항상 앞에 나오면 감사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연입니다. 감사. 그 다음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술잔을 확인하세요. 앞에 있는 잔을 확인하시고 잔이 없으시면 마음에 정을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주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칠게 하지 마시고, 네. 마음에, 우정에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됐죠? 세 번째, 스케치 전체적인 분위기. 오늘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다사다난 한 해를 보내면서 2011년도 새해를 우리는 함께 맞이하게 됐다는 것. 이 또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띄워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분위기, 지금 말한 걸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하면 뭐가 되나요?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선창하고, 앞에 부분 선창하고, 뒤에 따라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 함께 했듯이 2021년도도 함께 갑시다. 를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겠습니다. 2020년도 함께 했듯이 2021년도도 함께 갑시다. 끊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감사. 인사말 하시고요. 캡틴에게 또 사회자에게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잔을 확인하시고 잔을 채우게 합니다. 가끔 이런 실수하시죠. 자, 잔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잔 채웠어. 다 비어있는데. 그럼 이게 넌센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을 확인하시고 잔을 채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임의 취지를 짧게 얘기합니다. 건배사가 길면요, 짜증내요. 팔 아프다, 팔 바꾸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짧게.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나누어서. 흔히 우리가 삼행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바마, 오빠, 바라지만 말고 마음대로 해. 그랬다가 잘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해요. 삼행시 하지 마세요. 완행열차, 뭐 많이 있잖아요. 처마 끝. 오징어,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오징어. 이런 건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배 제안, 잃어버릴 뻔했어요. 아까 관장님이 강의할 때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처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쌤 소개를 아까 정확하게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10초라든지 저희 임팩트 있게 한 줄로 딱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피치는 팩트와
필로 구성이 되거든요. 팩트는 뭐예요?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만 얘기하면 드라이하거든요. 거기다 감정을 살짝 묻혀주는 거예요. 그럼 맛깔스러운 스피치가 됩니다. 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어떤 소망, 아니면 최종적인 목표, 아니면 버킷리스트, 스카이다이브를 통해서 담력을 키우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하고자 하는 이렇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때그때 느낌을 애드립으로 때리는 거예요. 애드립으로. 됐나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여 권의 책을 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번에 느낌이 좋습니다. 공감시대, 그리고 잡담력에 제가 많이 정성을 쏟았습니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값은 계좌번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중국 청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책이 나오면 신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값은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머로 쓴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됐나요, 관장님? 끝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